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의 뉴욕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번 주 시장을 뒤흔든 최대 이슈, 인플레이션. 그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놀라운 회복인데요. 방송을 찍는 오늘은 6월 8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 그 인플레이션의 성장 둔화 이슈까지 겹치면서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CNBC에서 오늘 하루 종일 차이나 테크주, 그러니까 기술주의 놀라운 급등세를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중국에 대한 투자 의견 전환, 그리고 레오 달리오의 브리지워터 13F를 통해서 드러난 중국 기술주들에 대한 선호를 보여주는 방송을 3주 전에 했었는데, 항생 테크 지수는 그동안 약 15%가 상승했고요. 대표적인 중국 기술주 ETF 상품이죠. KWEB, KWEB, KWEB은 무려 26%가 상승했습니다. 과연 중국 기술주들의 겨울은 끝난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단서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를 비롯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의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죠. 중요한 건 중국 정부가 기술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끝낼 것이라는 시그널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작년 중국 기술주 규제의 시작을 알린 건 바로 차량 공유업체 디디글로벌이었는데요. 알리바바의 잭마 회장이 중국 정부를 자극해서 시작됐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실제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디디글로벌이었죠. 당시 미국 증시의 정부 승인 없이 상장을 밀어붙인 게 독이 됐는데요. 앱스토어에서 쫓겨나면서 새로운 사용자를 유입하지 못하게 하는 수준, 말 그대로 기업을 그냥 사장시켜버리는 수준의 규제가 떨어졌습니다. 이후 빅테크를 비롯해서 사교육 시장까지 말 그대로 무시무시한 규제를 시작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 월요일 중국 규제 당국이 디디글로벌의 앱스토어 복귀를 허용할 것이다라는 그 단독 보도를 냈죠. 디디는 작년 7월 중국 정부가 데이터 보안 조사를 시작하면서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했는데요. 딱 1년 만에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사실 규제 및 조사가 끝났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시장은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실제로 중국은 디디 외에도요, 당시 함께 퇴출했던 물류 플랫폼인 풀트럭 얼라이언스의 온라인 채용 회사 칸순의 앱 사용 제한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이 세 회사는요, 이제 곧 벌금형과 함께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소식인데요. 작년 규제 시작을 알렸던 디디글로벌의 조사 완료 소식은 말 그대로 기술주 규제가 끝날 것이다라는 희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디글로벌은 당일에만 50%가 넘게 폭등을 했는데요. 다음날 중국 정부는 보라는 듯이 올해 두 번째 게임 60개 타이틀을 승인을 합니다. 지난달 JP모건이 중국의 규제가 끝났다라는 확인을 4월 게임 승인에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디디글로벌의 조사 완료 소식하고 함께 두 번째 게임 타이틀들의 승인이 난 거죠. 당장 텐센트하고 넷이즈 같은 당시 JP모건이 비중 확대로 추천한 기업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회사들의 게임은요,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3그룹은 곧 승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이제 시장은 중국 시장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이제 살펴보고 있죠. 일단 상황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 추세가 확연히 좀 줄어들면서 경제 봉쇄가 완화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작년 규제 공포가 컸던 중국 부동산 시장도 기업들의 지금 채권 발행이 정부 지원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디디글로벌의 규제 완화가 시사하듯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죠. 이 상황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투자자들도 중국 에코리 마켓으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만 지금 50억 위안이 넘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중국 규제 당국이 부인을 하긴 했지만 블룸버그는 지금 알리바바의 몰락을 이끌었던 그 최대 단일 촉매제였죠. 엔트그룹의 그 IPO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보도를 했어요, 오늘. 블룸버그는 이와 함께 이제 중국 에코리 마켓이 이전과는 다른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증거로 세 개의 차트를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과 대비해서 확연한 추세의 전환을 보여주는 항생 테크 지수입니다.
항생테크 지수는 지금 2021년 최고가에서 무려 68%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2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중단기적으로 지금 매우 중요한 추세선으로 인식되는 5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이 고무적인 부분은요, 지금까지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동안 이 항생테크 지수가 50일 이동평균선을 6일 이상,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넘어서 유지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항생 지수가 일주일 이상 50일 이평선을 넘어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규제가 시작된 이후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100일 이평선을 깨트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죠. 두 번째는요, 항생테크 지수의 보조 지표인 MACD 지표가 11월 이후 처음으로 0을 넘어섰고요. 상승세를 나타내는 그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주가 모멘텀이 회복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인식이 되는데요. 현재 이제 항생테크 지수는 장기 평균과 비교해서 훨씬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12개월 선행 수익의 25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역사적 평균이 33배하고 비교해서 여전히 뭐 한 25% 정도 저평가된 상태이죠. 3주 전에 JP모건이 중국 기술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공격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 기업은요, 텐센트하고 알리바바, 핀두두, 메이투안, 넷이스, 아이치, 다다, 딩동 등입니다. 오늘은 이 중 이제 주요 기업인 알리바바하고요, 넷이스, 텐센트, 아이치, 그리고 또 다른 중국 기업이죠, 솔라 패널 기업으로 이제 요즘 테크 기업 못지않은 그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그 솔라 기업, 진코솔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그 JP모건은요, 비중 확대 의견을 낸 기업 중에서 선호하는 기업으로 이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를 첫 순위로 꼽았고요. 다음으로 이커머스로 꼽았는데요. 먼저 넷이즈를 첫 손으로, 그 다음에 이제 텐센트를 꼽았습니다. 이커머스로는 알리바바, 핀두두, 그리고 딩동을 꼽았죠. 3월 15일 바닥에서 지금까지 가장 크게 상승한 건요, 스트리밍 기업이죠, 아이치입니다. 무려 138%가 상승했습니다. JP모건이 당시 가장 높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던 회사죠. 목표가를요, 8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 2달러 수준이었으니까 지금 현재보다도 75% 정도 수준의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1분기 실적은요, 상당히 양호했죠. EPS는 전망치였던 마이너스 0.09달러 손실을 거의 138%나 상회한 0.03달러의 이익을 보고했고요. 매출 역시 전망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레피니티브는요, 실적을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을 부과를 했습니다. 실적 자체의 점수보다는요, 전망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월가의 투자 의견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에 점수를 많이 줬고요. 실제로 어닝은 올해 2분기 전망치가 90일 전과 비교해서 40%나 상향 조정됐습니다. 3분기는 81%가 하향 조정됐는데요. 하지만 주가가 지금 이거보다 훨씬 많이 더 떨어졌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아직도 상당히 많다는 편이죠. 팁랭크스가 집계한 월가 평균 목표가는 5불 77달러로 26% 지금 상승 여력이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JP모건이 가장 불리시한 의견을 냈던 넷이즈인데요. 15일부터 약 44%가 상승했죠. 하지만 여전히 이제 월가는 평균적으로 22%의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 목표가는 127.20달러고요. 최고 목표가는 132달러, 최저 목표가는 120달러입니다. JP모건이 제시한 목표가는 120인데요. 넷이즈하고 텐센트는 최근 이번 주 또 중국 규제 당국이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지금 60개에 달하는 게임 그 승인을 하면서 급등한 바 있죠. 시장은 이른데 이제 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는 확실한 징후로 봤습니다. 넷이즈하고 텐센트 게임 역시 곧 승인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고요. JP모건은 넷이즈의 1분기 온라인 게임 매출이 연간 15%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탄력적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향후 출시될 게임들이요,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장기적으로 40에서 50%에 달하는 글로벌 매출 성장세를 이룰 것이라고 볼 만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주시해야 될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알리바바 역시 이번 주 주목을 받은 기업이죠. 블룸버그에서 이제 중국 최대 금융 서비스 기업인 그 엔트그룹 IPO에 대해서 이제 당국과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기류를 탔는데요. 당시 이제 중국 규제 당국이 엔트그룹 IPO를 완전히 막았었죠. 일단 중국 당국은 이거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없어 보이진 않죠. 알리바바 역시 15일 이후 이제 약 55%가 상승했는데요. JP모건은 목표가 130달러를 제시하면서 약 9%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요. 전반적인 월가 의견은 훨씬 더 긍정적입니다. 평균 목표가가 159달러로 약 45%의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월 26일에 발표한 1분기 어닝 역시 좀 긍정적이었죠. EPS는 전망치 1불 12달러를 12% 정도 상회한 1불 25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 역시 전망치 314억 달러를 2.3% 상회한 321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레피니티브의 평가 역시 지금 10점 만점에 8점으로 준수했죠. 다만 향후 어닝 전망에 대한 수정치가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 싶고요. 다만 매출은 올해 7.8%, 내년에는 22%의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기업 중에서요,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곳은 바로 핀두두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15일 이후에 주가 상승세가 137%에 달할 정도로 정말 무섭게 치고 올랐습니다. 다만 초반에 너무 달려서인지 지금 현재 주가 상승 여력은 전반적으로 한 8%? 그래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는 평입니다. 보수적인 JP모건은 목표가를 지금 55달러로 설정을 해놨었기 때문에 이미 JP모건의 목표가는 초과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주가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강해서 향후 상황을 좀 주시해야 될 기업으로 보이죠. 실적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27일 발표한 그 1분기 실적은 61%에 달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 역시 32억 달러로 전망치를 16%나 상회하는 37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레피니티브는요, 핀두두 어닝에 10점 만점에 10점, 펀더멘털 역시 10점 만점에 10점, 주가 모멘텀도 10점 만점에 9점을 부과하면서 전반적인 스코어가 10점 만점이 나왔습니다. 애널리스트들 의견도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41명의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15명이 강한 매수, 19명이 매수, 중립이 7명으로 전반적으로 강한 매수 의견에 이제 가까운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죠. 다만 이미 상승세가 너무 커서 목표가 대비 상승 여력은 8% 정도 수준입니다. 이 외에도 진코솔라 같은 지금 솔라 패널 기업이나 니오와 같은 전기차 기업들도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중국 당국이 지금 규제가 아니라 이전부터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산업에 속한다는 점이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JP모건에 따르면 중국 에너지국은요, 올해 태양광 에너지 그 규모를 출력을 108기가와트로 그 2021년에 2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을 잡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다만 진코솔라는 이미 월가 목표가를 한참 초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8% 정도의 하락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정부가 최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을 연장을 했죠. 그러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니오를 비롯해서 리오토, 샤오펑 같은 기업들의 추세도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를 함께 만드는 비아디의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번에는 테슬라하고 계약을 했다고 해서 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기차 관련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중국 증시에 대한 리스크는 크다는 분석이 압도적입니다. 중국 정부의 막무가내식 규제나 간섭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국 정부가 민영 기업들의 성장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죠. 실제로 중국은 정부가 개입하는 이 관영 기업들의 파워가 계속 강한데요.
작년까지 이 민영 기업들의 시장 가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 컨트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정부 입장에서 위협을 느낀 것이라는 분석이 있죠. 그러면서 작년을 바닥으로 해서 이번 연도서부터 다시 관련 기업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DD 글로벌도 규제를 완화하면서 정부와의 합의 사항 중에 지분을 정부에 일부 양도하는 합의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기업 경영이 중국 공산당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평가되죠. 이 JP모건은 한 달 전에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도 시진핑의 공동 부유론과 같은 정책이 장기적인 성장을 갉아먹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좀 유지를 하면서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